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호합니다. 오늘 견호가 용산구 한남동에 사시는 40대 후반의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여자분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막 통증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남편과 시댁이 하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등 쪽으로 넘어지면서 더 확 퍼지면서 더 상당히 고생하셨던 환자분이신데 누구보다 치료 열심히 임해주셨고 주의사항도 잘 준수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뻐근하게 결려서 기상 전에 항상 30분은 씨름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결리지 않으니 아침이 상쾌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전보다 스트레스도 줄었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근막 통증을 치료하면 환자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침이 가볍다, 상쾌하다, 아침에 두드려 맞은 것 같지 않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난다, 아침에 진짜 좋은, 진짜 최고의 보약을 먹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나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웰빙을 위해서도 근막통증 꼭 치료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사시는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습니다. 통증의 시작은 결혼 후 남편과 시댁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을 가지고 산 지 벌써 10년. 처음에는 목과 어깨가 뻐근하게 결리기 시작하더니 차차 양날개 축지, 양날개뼈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뻐근하게 결려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근막 통증은 대부분요, 목과 목덜미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목과 목덜미에서 차차 날개 축지, 날개뼈 이쪽을 많이 펴주고요. 흉쇄들근, 쇄골, 겨드랑이, 서해부 이런 등으로 퍼지는데 솔직히 몸에 있는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게 근막 통증이고요. 처음에는 참을만 해요. 좋았다 나빴다 하다 어느 순간 쭉 발전하는데 그 상태가 돼서 보통 왔을 때는 몇 개월 되었으면 너무 흔한 거고요. 뭐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심지어는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요 하는 말을 진짜 많이 듣게 됩니다. 근막 통증, 통증이란 말이 있어서 상당히 아플 것 같지만 얘는 참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름, 화끈거림, 서늘함들의 설명하기 힘든 통증은 분명히 아니야. 불편한 거예요. 신경 쓰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육통스럽지만 근육통과는 달라요. 그래서 만성화가 되기 쉬운 증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했고 근막 통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파의 두수 치료까지 오랫동안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등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이후에 등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라도 주무르거나 만지지 않으면 쪼이고 당기고 뻐근한 불편함으로 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등을 누가 짓밟고 때린 것처럼 뻐근하고 결려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저녁에 잘 땐 1시간 이상을 뒤척거리다 겨우 잠이 듭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의 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적으로 상담하는 동안, 치료하는 동안도 느꼈지만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남편과 시댁이 하는 사업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 건축사 사무소에 있으니까 계속 내려보고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예민한 성격과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가 결합되면서 빵 터지신 게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지만 견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막 통증의 특성상 처음부터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픈 게 아니고요. 참을 만한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화되기가 쉬운 증후군입니다.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환자분들 역시 아픈 곳을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 하셨어요. 양날개추나 양날개뼈까지 자꾸 이런 거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육통과 근막통증의 차이는 근육통은 그런 걸 할수록 점점 좋아져요. 스트레칭이라든가 마사지를 하면 좋아지고 실제로 본인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근막통증은 자꾸 이런 걸 두두 때리거나 펌롤로 비비면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퍼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한 행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할수록 나빠져요. 그래서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특히 내려본 자세가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자세는 뭐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인데 특히 내려보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체크.
노트북 컴퓨터 보실 땐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맥켄지 신자법.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고 제도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특히 앉아있을 땐 머리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있을 땐 허리까지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정면 바라보는 맥켄지 신자법을 중간중간 일하다 짜증날 때 한 번씩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근육을 풀어주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맥켄지 신전법을 하면서 발언 정리를 도와주고 통증 유발점의 원인을 제거하며 근막을 정상시켜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죠.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은요, 참을 만한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의원에 와서 치료하시는 거 거의 보지 못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빨리 오시면 몇 개월, 보통 몇 년씩이 많아요. 근육통인가? 내가 요새 약을 많이 했지. 아, 술 좀 줄여야겠어. 뭐 과로 많이 했지.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증상이 처음부터 아픈 게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쫙 하면서 발전해서 이제 내 통제 밖에 넘어가서 왔을 때가 보통 몇 년, 몇십 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근막 통증 일단 판단받으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근막 통증은 근육통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만지거나 마사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근막 통증 오래될수록 자기만의 확인법이 있거든요. 자꾸 뭐 이런 걸 막 두드리거나 폼롤러 막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 순간만 좋아져요. 점점 퍼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일단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근막통증 환자 중에 애주가 분들은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 못 자면 나빠져요.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의 카페인 들어가는 걸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럼 저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요, 원장님, 커피 10잔 마셔도 잠만 잘 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드시면 더 잘 자요.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등 그 카페인이 들어가는 걸 안 하시면 좋지만 하신다고 한다면 양과 횟수를 분명히 줄이셔야 되고요. 오후보다는 오전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커피 같은 카페인도 우리 뭐 입에 들어와서 나가는데 9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드시면 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는데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주의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해방구를 만드시는 게 좋지만 스트레스 해방구가 술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막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뭉치고 결리는 병인 줄 아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답답함이 풀리네요. 원장님 말대로 눈 딱 감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료에 임해 주던 환자분입니다. 그 덕분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근막 통증이라는 불편한 짜증난 신경 쓰이는 통증을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견우가 소개한 이런 좋은 사례가 결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